차가운 돌바닥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발끝에서 점수리까지 치솟는다. 신문의 방, 제국 기사 수련생들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악몽의 현장이다. 벽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그 빛 아래 카이른이 의자에 앉아 있다. 그의 두 손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단 1mm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자신의 방에서 차를 마시던 여유로움도 찾아볼 수 없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붉은 로복을 입은 고위 신문관 베로니카가 들어온다. 베로니카는 책상 위에 묵직한 서류초를 내려놓는다. 쾅 하는 소리가 좁은 방을 울린다. 그녀의 눈빛은 메도카와 같이 날카로워 피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찢어발기려는 듯한 살기를 뿜어낸다. 하지만 카이르는 그 살기를 고요한 호수의 잔향처럼 가라앉히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한다. 카이른, 수련생, 어젯밤 숲 근처에서 발생한 마수 토벌 현장에 목격되었다고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대는 평범한 검술이 아닌 고대에 금지된 검은 화염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베로니카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그녀는 카이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라도 고착하려 든다. 하지만 카이른의 눈은 깊은 심연과 같아 아무런 빛도 반사하지 않는다. 보고서라.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 것인지 신문관님도 아실 터.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볼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치환하려는 본능이 있죠. 카이른의 목소리는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울린다. 낮고 길게, 그리고 청자의 귓가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게감이 실려 있다. 그는 말할 때마다 호흡을 의도적으로 늦추며 상대를 압박한다. 오소로 사정하려는 거냐? 내 눈을 속이지 마라. 현장에 남겨진 자녀 마력 파동은 명백히 이단의 색채를 띠고 있다. 베로니카가 허리춤에 차인 성검의 자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린다. 위협이다. 하지만 카에르는 오히려 미소를 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짐승을 바라보는 지배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이단이라. 그 단어의 무게를 당신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경멸하는 그 검은 화염은 사실 성스러운 불꽃이었습니다. 제가 검을 든 순간 신의 계시가 내리에 스쳤지요. 잊혀진 고대의 성약이 제 손을 빌려 현현된 것입니다. 카이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생에서 수만 번은 되뇌었던 거짓말이었기에 진실보다 더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시간의 눈의 힘을 신성한 불꽃으로 포장하여 베로니카의 신앙심이라는 빗장을 노리는 것이다. 신의 계시라니. 감히 신의 이름을 사칭하다니. 하등한 수련생 주제에 주제 넘는군. 그 증거를 대보렴. 증거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문관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매일 밤 기도하며 묻어버리려 했던 그 죄책감의 구멍 속에 말이죠. 순간 베로니카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카이르는 미래의 전보, 즉 베로니카가 교회 내부의 부전이 얽혀 있으며 은밀히 개혁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녀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문관이지만 본심은 타락한 산층부를 증오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국을 지배하는 추기경들이 숭배하는 신이 인류를 구원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들의 축복이 사실은 인간을 가축으로 만들기 위한 멍에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이르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족쇄가 짤그락거리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신문의 리듬을 장악하는 메트로놈처럼 들린다. 그의 눈동자에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것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 저주였다. 제가 사용한 힘은 금기된 마법이 아닙니다. 그 가면을 쓴 신들의 거짓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의 불꽃. 베로니카, 당신은 껍데기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썩어 문드러진 내장을 도려낼 용기가 있겠는가? 베로니카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다. 그녀는 카이른을 죽일 권한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던진 미끼, 즉 진실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카이른은 그녀의 마음을 날카롭게 베어놓고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주입하고 있었다. 제 마음을 읽다니. 대체 그대는 누구란 말이야? 단순한 수련생 따위가 교회의 내막을, 내 사적인 고뇌를 알 리가 없어.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를 처형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그 썩은 내장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둔다면 카이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한다. 그 시선의 끝에는 천장의 그림자 속에 몸을 받고 가늘고 높은 톤의 웃음을 삼키고 있는 에리스가 있었다. 저는 당신이 원하던 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식 없는 오로지 인류의 자유를 위해 움직이는 또 다른 성녀의 칼이 되어주지요. 단기적인 침묵이 흐른다. 베로니카의 손이 떨리고 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직권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처형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도박을 걸고 이 남자를 이용할 것인가? 지님, 정말 재미있시네요. 그녀의 양심이라는 찌꺼기를 휴지처럼 부수는 모습이 정말이지 예술이에요. 에리스의 목소리는 베로니카에게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카이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처럼 감돌았다. 카이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베로니카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의 말대로 마수 사건은 신의 계시에 의한 조력이었다. 판결문을 수정하겠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야.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면 기꺼이 목을 내밀겠습니다. 시문관님. 베로니카는 펜을 들어 서류에 날인한다. 붉은 잉크가 종이를 적신다. 카이른의 완벽한 연기는 성공했다. 그는 단순히 혐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강력한 신문관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군요. 카이른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족쇄가 풀리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처럼 들린다. 어둠 속의 에리스가 미소 지으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사를 건넨다. 카이르는 그녀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식은 방의 공기를 가르며 밖으로 나선다. 복도를 건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수련생의 것이 아니었다. 신을 베어 넘기기 위해 회귀한 이단자 카일은 그의 첫 번째 게임은 승리로 장식되었으며 이제 제국의 붕괴를 위한 거대한 그물이 하나 둘씩 자이기 시작한다. 신문의 방에서 기묘한 동맹이 맺어지는 동안 제국의 심장부인 대성당의 성소에서는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찬란한 수정 샹들리에 아래 엘레나는 마수 토벌 현장에서 채취해온 성스러운 불꽃의 잔해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신성한 광채 대신 흔들리는 의구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건 틀려. 정말 틀렸어. 베로니카 신문관의 보고서는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지만 마력의 파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녀는 유리관 속에 보관된 검은색 결정체를 손끝으로 톡 친다. 그것은 신의 축복이라기엔 너무나도 차갑고 끈적하며 무언가를 갉아먹는 듯한 부정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었다. 성녀로서의 그녀의 감각은 치명적인 미신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서스러운 불꽃은 타오르며 모든 불성어를 점화해야 해. 하지만 이 잔적은 오히려 주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어. 이것은 신의 힘이 아니야. 그 카이언이라는 수련생은 대체 무엇과 계약을 한 거지? 본드. 성소의 문이 무겁게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 없이 다가온 발자국 소리.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녀가 분석하고 있던 이단의 힘, 그 주인공이 나타난 것이다. 성녀님,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는군요. 제가 방해가 된다면 물러가겠습니다만 당신의 그 창백한 표정은 제 탓으로 보입니다. 카이르는 성소의 문턱에 멈춰 서 있지 않고 당당하게 그녀의 앞까지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을 담고 있어 빛조차 흡수해버릴 듯했다. 엘레나는 그를 마주하며 치솟는 오싹함을 억누른다. 카일은 네가 어젯밤 숲에서 사용한 힘에 대해 묻고 싶구나. 신문가는 그것을 신의 계시라고 했지만 나는 느껴. 그 따뜻하지도 신성하지도 않은 차가운 기운을. 기운이라 사람들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곤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의 자비라는 안심감.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불쾌한 현실을 당신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성녀의 의무야. 그 마수의 시체에서 검출된 파동은 고대 문화에만 나오는 금기, 잊혀진 신들의 유산과 유사해. 너는 그 이단의 마법을 사용했어. 그렇지?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자신이 믿어온 신앙의 균열을 목격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었다. 카이르는 그녀의 고백을 듣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온화해 보이지만 어딘가 비틀려 있었다. 이단...
편리한 단어군요. 교회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판패. 하지만 성현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카이르는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엘레나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 재단의 가장자리에 등을 박쳤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사람의 심장을 들여다보듯 낮고 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젯밤 그 마수가 마을을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성기사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수십 명의 아이들과 농부가 죽을 수도 있었죠. 제가 그때 신의 자리만을 기다리며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신의 뜻이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이라. 죽음이 코앞에서 닥쳐올 때 기다리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저주일 겁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신이 금지했다는 사악한 불꽃을 집어들고서라도 살아있는 영혼들을 지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주제함도 없었다. 그것은 사실을 나열하는 듯한 건조한 톤이었지만 엘레나의 가슴을 짓누르는 압력으로 다가왔다. 성녀님, 인간을 구하기 위해 신이 그만 힘을 쓴 것이라면 그것이 주입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비록 그림자를 입고 있다고 해도 더럽다 할 수 있을까요? 엘레나는 입을 다물었다. 신학서에서 배운 것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질문이었다. 그의 눈빛은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신앙심은 이단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무게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힘은 결국 너를 집어삼킬 거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을 네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통제라. 신조차 인간을 통제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리가요. 저는 단지 신이 버린 자들을 위해 신이 되어주려는 것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악마가 되고 필요하다면 신을 죽이는 것이 저의 구원 방식입니다. 성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엘레나는 앞에 선 이 남자가 단순한 수련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제국의 영웅이 될 거대한 허상 속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꿈꾸고 있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성녀님의 고뇌에 깊은 경의를 표하나 답은 내일이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의 이단이 내일은 구원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카이르는 몸을 돌려 성소를 빠져나간다. 그의 뒷모습은 성스러운 빛 아래서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엘레나는 멍하니 그가 사라진 문을 응시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후원자, 아니, 넌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거니?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려는 건지? 다시 정적을 찾은 성소. 유리관 속의 검은 결정체가 미묘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어딘가에서 틱하는 시계바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 엘레나의 확신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해질녘의 수도원 정원. 붉은 노을이 수련생 숙소의 고딕 창살에 길게 드리워진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마른 잎사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 적막함을 더한다. 엘레나는 복도 끝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멀어지는 카이른의 뒷모습을 응시한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마수의 잔적이 묻어있는 허름한 천이 쥐어져 있다.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일렁인다. 신성한 불꽃이라는 카이른의 해명과 그녀가 직접 감지한 이질적인 어둠의 기운. 두 진실이 어둠의 기운.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성스러운 불꽃은 이렇게 기분 나쁜 잔여물을 남기지 않아. 그렇다면 저 남자는, 하지만 시몬과는 그를 믿었어. 내 감각이 믿을 수 없는 건가? 엘레나의 중얼거림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그녀의 숨소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일까? 카이르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대신 뒤의 목소리가 엘레나의 등 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의식 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위압감을 가하고 다가온다. 그는 뒤를 돌지 않는다. 성녀님, 숨을 죽이는 방법이 아직 서툴어 보입니다. 베로니카 시문관의 귀에는 닿지 않겠지만 제 귀에는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갑작스러운 상황. 엘레나는 흠칫 놀라 기둥 뒤에서 튀어나온다. 황금빛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녀의 당혹감을 드러낸다. 카이르는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듯 뒤를 돌아선다. 그의 얼굴은 그늘저어 표정을 읽기 어렵지만 두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엘레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 카일은 수련생.
당신 내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온기의 흐름이 바뀌면 벌레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법입니다. 하오나,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저를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요. 카이르는 엘레나에게 다가선다. 그의 발소리마다 쿵 하고 무언가 묵직한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압박감이 따른다.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하지만 그의 눈빛에 이끌려 제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래, 의심하고 있어. 당신이 쓴 힘은 신의 것이 아니었어. 나는 성녀로서 그 기운을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은 그 마술을 토벌했다는 핑계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안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진실을 캐내려는 지배함으로 빛나고 있다. 카이르는 잠시 입을 다물고 그녀의 눈동자를 응시한다. 마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낡은 양피지 한 장을 꺼낸다. 그 종이는 마치 오랜 세월 공기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스락거린다. 훌륭하십니다. 의심이야말로 신앙의 시금석이죠. 하오나 그 의심을 화살로 삼아 저를 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이르는 엘레나의 손에 양피지를 쥐어준다. 그의 손끝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저 죽은 돌처럼 건조하다. 엘레나는 반신반의하며 그 종이를 펼친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알 수 없는 문양과 약품의 배합 비율, 그리고 교회의 문잔이 새겨진 비밀 문건의 일부였다. 이게 무슨 뜻이야? 생체 융합 실험, 사이러스 사구요, 교회의 문장이? 이건 불경해. 위조지, 분명 위조문사야. 위조라면 다행이겠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 마수, 그것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괴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그것도 신의 이름을 비어 창조된 실패한 신의 자식일 뿐이지요. 카이른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울려 퍼진다. 그는 천천히 엘레나의 곁으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문건을 가리킨다. 그의 그림자가 엘레나를 덮치자 그녀는 마치 어둠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서서 카이른의 목소리만은 기이하게 명료하게 들려왔다. 잘 보십시오. 제가 사용한 힘의 잔적과 이 문서에 적힌 말의 파장,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제게 느꼈던 기분 나쁜 기운은 사실 교회가 감추고 있는 더러운 비밀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델레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그녀가 분석했던 마수의 잔적과 문서의 마력 정보, 불가사의하게도 그 구조가 일치한다. 그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교회의 성스러운 실험실에서 튀어나온 결과물이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마수와 같다는 사실에 그녀의 이성이 흔들린다.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교회가 인간을 실험체로 쓰다니? 마술을 만들어냈다고? 그건 신을 모독하는 거야. 누가 이런 짓을? 누군지는 당신도 짐작할 수 있겠지요. 하오나 제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내야 할 십자가이니까요. 카이르는 엘레나의 손에서 문서를 뺏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멈칫하며 다시 거두어들인다. 그는 엘레나의 흔들리는 멘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녀가 지금 카이른을 이단자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성의 기반을 스스로 부수는 것과 같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이다. 더는 이단의 힘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감추고 있는 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원초적인 것을 빌렸을 뿐입니다. 성녀님, 당신은 저를 처단하여 눈앞의 의심을 해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내부를 쓸어버리기 위해 저라는 도구를 잠시 사용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기로. 카이르는 선택지를 내밀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던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엘레나에게 있어 도기자약이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엘레나의 금발을 흩날린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의욕의 눈물인지 분노의 결말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위험한 남자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교회의 비밀을 흘리는 줄 알았지만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진짜로 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신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인공 마수들이 또다시 숲을 어슬렁거리게 될 테니까요. 카이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다.
그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어둠 그 자체가 걷고 있는 듯했다. 엘레나는 손에 쥐어진 낡은 양피지를 꽉 쥔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정원에 날카롭게 울린다. 숲의 그늘 속에서 에리스가 나타나 카이른의 곁으로 스며든다. 그녀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른의 어깨에 가볍게 기대며 마치 귓속말을 하듯 나직하게 웃는다. 역시 주인님이시다. 거짓말도 참 근사하게 하시네요. 그 문서는 제가 교회 창고에서 훔쳐온 장부에 불과한데 성녀님 표정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은데요? 속인 게 아니다. 원래 알고 싶어 하던 진실을 던져준 것뿐이야. 그녀는 지금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끼고 있어. 그 공포를 메우기 위해 그녀는 저 문서의 출처를 파헤칠 거고 그 과정에서 교회에 썩어 빠진 뿌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타이르는 멈추지 않고 걷는다. 그의 눈빛은 아직도 차갑게 얼어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주 미미한 불길한 기쁨이 서려 있었다. 성녀가 교회를 의심하는 순간 제국의 균열은 시작된다. 그 틈새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에리스, 내일 아침까지 이 사건을 더 크게 부풀려줘. 신문관이 내부 배신자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어. 알겠어요. 떠벌리는 건 제 특기니까. 하지만 주인님, 너무 깊게 빠지면 나중에 풀릴 때 곤란하잖아요. 성현님한테 정말로 마음을 뺏기면 어떡해? 더? 남에게 주는 그런 따뜻한 것은 나에게는 남지 않았어. 필요한 건 검이지 동정이 아니야. 그녀가 나를 베든 남을 베든 결국에는 피를 봐야만 진실이 보이니까. 타이른의 대답에 에리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황후는 완전히 저물고 성벽 너머로 어두운 밤이 내려앉는다. 타이른은 혼자 남은 복도에서 먼 하늘의 별을 올려다본다. 아니, 마치 별을 찢어봐 이길 듯한 시선으로 멍하니 허공을 노려본다. 다면의 대화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타이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기이하게 올라간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빛이 어느 장의 공기를 이중 삼중으로 쪼개고 있다. 황금빛으로 치장한 기둥과 울려 퍼지는 현악기의 화려한 선율, 그리고 잔을 부딪히며 날리는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카이른의 눈에는 한 폭의 기만적인 그림처럼 보인다. 마스 토벌을 위한 거창한 명목 아래 열린 이 연회는 사실 권력자들의 허영과 욕망이 뒤섞인 탐욕의 향연이다. 과연... 숨이 막히는군요. 이 향수 냄새, 썩어 문드러진 피 냄새보다 더 역겨울 줄은 몰랐습니다. 타이르는 자신에게 다가와 아부를 떠는 하위 귀족들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아넘기며 천천히 연회장의 중심을 가로지른다. 그의 붉은 수련생 제복 위로 흐르는 시선은 단 하나, 홀을 지배하는 거대한 사냥감을 향해 꽂혀있다. 타이르님, 당신의 용맹함은 온 제국에 전해질 겁니다. 소인의 영지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친다니까요. 칭찬은 감사히 받지. 하지만 당신의 영지 아이들이 울음을 그친다면 그것은 경애가 아니라 공포일 가능성이 높군. 말 조심하시게. 귀족의 얼굴이 사색이 되지만 카이르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구석진 테이블, 거대한 덩치의 남자가 홀로 와인을 들이키고 있는 곳을 향한다. 미래의 제국을 뒤흔들 봉기를 일으킬 거물, 작스 백작. 아직은 교회의 눈을 피해 숨죽이고 있는 잠자는 사자다. 와, 영웅님이시군. 일어나 차는 식탁에까지 빛을 비추시다니 영광인 줄 알아야겠지? 작스 백작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카이른을 내려다본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적의와 경계심이 서려 있다. 교회 인기 있는 스타가 된 카이른이 자신 같은 불온한 귀족에게 접근한 이유를 의심하는 것이다. 객장님, 와인 있으시군요. 입안에서 천천히 맛을 보지 않고 단숨에 들이키니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독처럼 느껴질 겁니다. 놈봐라, 맛을 볼 여유가 없는 판에 설교나 하러 온 건가? 내 놈이 마술을 잡았다고 해서 내 정치적 안위까지 챙겨줄 거라곤 생각 안 해. 꺼지시지. 카이르는 작스 백작의 거침 거절에도 미동하지 않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얹은 손을 천천히 뻗어 백작의 와인잔을 아주 살짝 잡는다. 손끝에 닿는 순간 백작의 어깨가 움찔한다. 제안이 하나 있어서입니다. 백작님을 괴롭히는 그 문제. 서부 국경의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교회의 압박.
말할 수 없이 골치 아프시죠? 그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알고 있지? 그건 급비사안이야. 교회 내부에서도 몇 명 안 하는 일인데. 다할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죠. 빈센트 추기경이 백장님의 광산을 착취하기 위해 심어둔 이중 창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교황청에 넘기면 추기경은 머리 깎이고 백장님은 광산을 되찾을 겁니다. 한 번 굶은 쥐가 덫을 물듯이 달콤한 소리군. 대신 무엇을 원해? 내 놈이 교회의 개라면 이런 배신질은 자살 행위야. 저는 교회의 개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목줄을 끊을 줄 아는 사냥꾼이죠. 원하는 건 단 하나. 미래에 닥쳐올 폭풍이 불 때 백장님의 검이 제 방향이 아닌 제 등 뒤를 향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작스 백작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카이른이 내민 정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위험부담을 감수할 만큼 매혹적이다. 백작은 잠시 침묵하다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와인잔을 기울인다. 재미있군. 수련생 주제에 제법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좋아. 한번 믿어보도록 하지. 하지만 정보가 거짓이라면 내 놈의 목을 이 와인잔과 닮게 만들어주마. 덜에는 성사되었다. 카이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의 입가에 흐릿한 미소가 번지지만 그 미소는 온기가 아닌 냉기를 머금고 있다. 한편 연회장의 반대편 기둥 그늘에서 엘레나는 술잔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카이른의 뒷모습을 음시한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카이른의 주변만은 유독 어둡게 느껴진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방금 전 작스 백작과 나눈 대화. 겉으로는 듣기 힘들었지만 분명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어. 신의 가호를 받은 자라기엔 너무나도 서글픈 그림자. 엘레나의 눈동자에 카이른의 모습이 비친다. 그가 없는 것 같지가 않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 건네는 친절한 제스처 하나하나가 마치 정교하게 세팅된 함정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베로니카 신문가는 속았어. 아니, 속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만은 속으면 안 돼. 그 잔혹한 진실의 파편들이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봐야 해. 그때 엘레나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현악기의 선율이 아닌 아주 가늘고 높은 목소리다. 꽃잎처럼 가볍게 떨어지는 그 목소리는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저기요 성녀님, 와인이 따뜻해지기 전에 드셔야 해요. 찬밥이나 식은 와인처럼 기다림이 길어지면 맛이 변하잖아요? 엘레나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린다. 메이드 차림을 한 소녀 에리스가 쟁반을 들고 서 있다. 그녀의 눈동자는 새까맣게 타오르는 호기심으로 번들거리고 있다. 너는 언제 거기에 있었니?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주인님이 아니, 영웅님이 하시는 사냥이 얼마나 흥미진진하냐는 거죠. 성녀님도 그 소식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에리스는 입가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머금고는 까르르 웃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한다. 그녀가 남긴 여운만이 엘레나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든다. 연회장 중앙으로 돌아온 카이르는 잠시 숨을 고른다. 자신을 둘러싼 귀족들의 시선, 멀리서 불안해하는 엘레나의 시선,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웃고 있는 에리스의 기척.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다. 연회장의 쥐들이 떠드는군. 하지만 진짜 사자는 아직 침대에서 깨지 않았어. 자고 있어라, 신성 제국이여. 잠에서 깨는 순간 내 놈들의 목숨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테니. 카이르는 홀주망에 걸린 거대한 신의 십자다. 조각상을 올려다본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살기가 조명의 눈부심을 뚫고 십자가의 목을 조르는 듯한 기묘한 미압감을 발산한다. 다 해보라고. 이것이 너희가 믿는 인간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멸망시킬 이단의 시작이다. 악수 갈채가 터져 나온다. 누군가 카이른을 부르는 소리. 그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린다. 가면 뒤의 얼굴은 지옥의 불길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에 보답하여 저는 오늘 밤도 충실히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제국 기술학교의 캠퍼스는 깊은 침묵에 잠긴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교관 숙소 뒤편의 인적드문 정원에는 희미하게 떨리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불빛 아래 교관 바루스가 창백한 얼굴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집고 흐르고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 하나가 들려온다. 그것은 묵직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마치 심장박동을 밟고 오는 듯한 소리였다. 바루스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검은 수도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온다. 카이른이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으며 그저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번들거리고 있다. 밤은 참으로 길죠.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바루스 교관. 카이른 수련세. 너는 여기서 무슨 짓을? 만약 들키면 당신뿐만 아니라 나까지. 아니, 이건 지나치는군. 지나치는 것은 당신의 그 공포심뿐입니다. 바루스, 나는 당신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러 온 거지. 카이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을 자아낸다. 그는 바루스의 곁으로 다가가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그를 내려다본다. 그 시선만으로도 바루스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낀다. 숲속 어둠에서 기묘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에리스가 한 발씩 내디디며 나타난다. 주인님, 교관님, 쥐새끼처럼 떨지 마세요. 제가 쥐덫을 놓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애고고 땀 냄새가 진동이라니 역겨운 신자들의 특유의 냄새네요. 이 여자는 누구냐? 카일은 대체 너희들은 뭘? 동료라고나 할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요. 바루스,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보세요. 바루스는 억지로 손을 뻗어 수도곡 주머니를 뒤적거린다. 그의 손가락에 차가운 묵직함이 닿는다. 그것은 검은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이었다. 카이른이 연회장 전 그의 틈을 타 몰래 넣어둔 것이다.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핏빛에 가까운 검붉은 결점이 드러난다. 마수의 심장 파편. 하지만 그 위에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성부의 문양이 레이저처럼 새겨져 있다. 그건 어젯밤 토벌한 마수의 핵을 가공한 물건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오염된 유물로 보이겠지만 이 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담겨 있지요. 이건 금기된 실험의 잔재다. 만약 이게 발견되면 당장 신문대에 올라달 거야. 도대체 왜 이런 걸 나에게? 그래서 이 물건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루스 교관, 당신은 교회 내부의 파벌 싸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성고와 심판고, 서로의 목소리를 찢으려는 두 늑대들 말이죠. 타이르는 바루스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은 채 공기 중에 손가락을 튕긴다. 바루스의 귓가에 작은 파열음이 들리는 듯하다. 이 파편을 심판국 소속의 하일리 소련의 서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굴러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는 독실하다 못고 광신에 가까운 자시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런 금단의 힘도 쓰고 말았다고 의심받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고. 그 하일리라는 사람, 요즘 마수 사건을 수사하느라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던데? 그의 반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즐거워요. 성스러운 심판관이 사실은 마수를 키우는 마법사였다니. 와, 미친 짓이야. 그건 교회 내부의 전쟁을 의미해. 수련생인 네가 그런 것을 왜 관여하는 거지? 설마 넌 반란이라니 듣기 좋은 말이군요. 나는 그저 균형을 맞출 뿐입니다. 바루스, 당신이 마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뇌물을 받고 수련생들을 혹사시켰다는 기록 제가 여기다 들고 있습니다. 이걸 신문관에게 던질까요? 아니면 이 파편을 하일리의 집에 던질까요? 바루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직감한다. 타이르는 자신의 약점을 완벽하게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역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억지로 동료를 만드는 행위였다. 생각해보세요. 이 파편이 발견되면 수사의 화살은 당신이 아닌 심판국으로 향할 겁니다. 신성부에서 심판국의 실체를 의심하고 내부 척결에 나설 테지요. 그 혼란 속에서 어젯밤의 사건인 누가 봐도 심판국의 사설 실험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저는 조용해지며 교회는 서로 잡아먹느라 정신이 없겠죠. 교관님, 떨지 마세요. 주인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니까요.
당신이 그저 똑똑한 쥐가 된다면 치즈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일리 소령의 서재, 책상 안의 비밀 서랍. 그는 거기에 비밀 일기장을 숨겨두지. 훌륭한 선택입니다, 바루스. 당신은 살아남을 자격이 충분하군요.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일은 마쳐두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에게조차도. 바루스는 파편을 품속에 깊숙이 넣으며 고개를 떨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뒷모습은 쫓기던 짐승처럼 초라했다. 남은 것은 카이른과 에리스, 그리고 차가운 밤바람뿐이다. 더러운 꼴이라니. 인간이란 역시 공포라는 이름의 채찍 앞에서는 가장 비굴해지는 동물이에요. 주인님, 그런데 왜 하필 하이리인가요? 그 사람 꽤 강력한 성기를 가진 신자라고 들었는데 강력한 성기일수록 태울 때 불길이 화렵하지. 하이리는 미래의 성녀를 보호하는 심판의 집행자가 되어 나를 추격할 자입니다. 지금은 아직 미약한 존재지만 그가 성장하기 전에 그를 믿던 조직 자체를 뒤틀어버릴 필요가 있어. 하이르는 허공을 응시하며 멀리서 울려 퍼지는 새벽중 소리를 기다린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학교의 풍경이지만 그의 시선 속에는 타오르는 거대한 성벽과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영광이 겹쳐 보인다. 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제국. 그 밑동을 썩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신의 이름을 빌려 서로를 죽이는 꼴을 보게 될 거들. 그 절망 속에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지. 정말 사악한 사람이네요, 주인님. 그런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정원을 지는 놓아주었으니 다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찾아갈까요? 가자, 에리스. 새벽이 오기 전에 우리의 손에 더 많은 피를 묻혀두도록.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진다. 내일의 태양이 뜨면 제국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입게 될 것이다. 카이르는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매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다. 이것은 신에 대한 선전포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지옥행의 첫걸음이었다.